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수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달콤한 냄새가 나는 디저트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따뜻한 커피에 뭔가 의정의 고충과 또 앞으로의 비전을 한번 녹여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 의원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은 어떻게 평상시에 이런데 자주 오셔서 자주 만나시는지요? 두 분 호흡은 어떠십니까? 이런데 잘 만나지 않고 술집에서 잘 만나죠. 술집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가깝게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우정을 나누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쓰다듬으시는 거 보니까 형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동생입니다. 그래요. 술집에 자주 가시다니까 소주 좋아하세요? 맥주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소주. 소주 다들 우리 역시 남자는 소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부터.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팔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을미년 새해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는 축복받은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박동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4 선거 때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시민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고요. 2015년도 세운 계획 한 달 지났는데 마무리 잘 하셔갖고 소원 성취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굉장히 또 편안동 관계시고 하다 보니까 또 지역구도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편안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떤 2015년도 뭔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서민과 약자의 꿈과 희망이 되겠다. 이것이 제 슬로건이고 또 항상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인을 주민으로 모시겠다. 이것이 저희 평소 의정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대 때에 의정활동 대상도 타고 또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 대상을 탔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성원과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늘 지고 소외된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예산과 입법 지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꼭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상 받으셨다고요? 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 대상도 받으시고 또 하나 또 받으셨다고요? 의정 활동. 의정 활동 대상. 이렇게 본인 입으로 깨알 자랑. 잘하신 거는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상 받으시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예요. 우리 박동현 의원님은 또 어떤 의정 활동 계획 2015년도 세우고 계신지요? 제가 이제 8대 때 한 4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평가하는 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항상 뭐든지 기본, 평범한 게 비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9대 때 의정 활동은 정말 평범하게 기본을 지키면서 의정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석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발의, 도정질문, 행정감사 이런 기본적인 걸 잘 하고.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이나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들이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더 의회에 반영시켜서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재선 이제 하시니까 더 처음보다는 좀 다르시겠죠. 초선 때보다는. 그렇죠. 보이는 게 또 다르고. 벌써 인터뷰 초반인데 벌써 어록이 2개나 나왔어요. 각자. 주민을 주인처럼 섬기겠다. 그리고 박동현 의원님은 평범함이 비범한 거다. 출석이나 기본을 잘하겠다. 벌써 인터뷰 끝나겠네요. 두 분 다 8대 이어서 9대에도 정말 재선에 성공을 하셨고 8대와 9대 의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연정이에요. 경기도의 연정인데 어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다? 지금 시대의 화두와 정신이 바로 이제 통합과 신뢰의 정치, 바로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과 신뢰의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또 생산적 의회 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자. 이것이 도민들의 저는 강력한 시대 정신의 요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6.4 선거 때 남경필 지사께서 연정을 제안을 하셨죠. 그 이제 그 연정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연합정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0개 향의 연정 합의문이 발표가 되고 12월 4일 날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이 됐죠. 연정의 일환으로서 6개 우리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없이 1천억 원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야 간의 주요 입법조례 쟁점이 된 사항이 이제 2개가 있죠. 그 생활임금 조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이것도 지금 아마 합의가 돼서 2월 달에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이러한 그 합의를 통해서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를 만들고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원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걸로 봅니다. 벌써 뭐 연정 이제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치니까 이렇게 좀 빠르네요. 박동희님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고 부담감이 가요. 이게 과연 성공할 건가?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요. 경기도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나 어떤 내용이 구체화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이 연정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보면서 그 변화를 봤어요. 주민들이 원래 정치적으로 약간 냉소하죠. 네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또 싫어하고 네네. 정치 얘기하면 싸움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연정한다는 말 뒤로는 사람들이 잘했다. 그래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연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는 정치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연정하로 인해서. 그래서 연정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기도가 굉장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김 의원이 생각한 연정, 경기도 연정 초반이지만 점수는 내 점수는 지금 저는 한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후하지는 않았습니다. 70점 정도. 그래도 뭐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예, 박 의원님께서는 저는 한 80점. 80점 좀 후하시네요. 네. 지금 현재로는 아직 문제가 없죠? 그래서 80점 줬습니다. 배가 좀 잘 좀 순항을 하는 것 같은데 더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앞으로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그 조직을 제대로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 구대의의 주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로 한번 얘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몸담고 계십니다. 2월 의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중점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3가지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복 공동체 사업입니다. 혹시 사회자님 들어보셨나요? 따뜻하고 복된 여기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공동체입니다. 따복 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글자 지금 사회자님 말씀 주신 대로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관에서 주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민간 단체가 협력을 하고 관에서 행정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들어보셨나요? 네, 예, 저 MC가 바뀐 것 같네요. 네, 들어봤습니다. 또 이제 사실 이제 남경필 지사의 이제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빅파이 사업은 이제 흩어져 있는 많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걸 도민들이 쉽게 검색을 해서 활용하는 사업이죠. 안전 문제라든가 뭐 교통 문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 도청의 주요 사업들을 이제 추진해가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와 개발에서 소외된 이제 우리 북부 지역이 있죠. 북부 지역에서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북부 10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이제 테크노밸리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패션 빌리지를 조성을 하고 또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SOC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만성적인 그 교통난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중점 사업으로 그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경기도에 맞는 공약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바로 이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말 큰 짐을 그냥 돌덩이를 얹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박 의원님께서는 현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몸담고 계십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중점 현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8대 때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어요. 예, 예. 이따가 이제 9대 때 이제 도시환경 왔습니다. 도시계획의 위원회 오다 보니까 우린 도시 개발하고 또 환경 문제가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또 환경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잘 조화롭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분야로 본다라면 시민들 주거 안정 이런 문제를 신경 써야 될 거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모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범한 게 비범한 거다. 네. 정말 기본을 잘 지키면서 도시 개발을 지키고 또 기본은 환경을 지키는 그런 발전을 시키는 데에 이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겠다. 자, 이번에는 지역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지역구 활동 활발하게 하시는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지역민들 이렇게 자주 찾아뵙나요? 저는 보통 한 6시 정도에 보통 일어납니다. 6시에 이제 나와서 팔달산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숙지산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이제 숙지공원에 숙지 그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드민턴을 이제 1시간 반 정도 칩니다. 그래서 보통 9시에 8시 50분 9시에 와서 이제 씻고 다시 또 이제 보통 9시에 다시 나가는데 이거는 거의 뭐 1년 365일 동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같이 운동하고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항상 그 지역 주민을 만나는 걸로 현장에서 만나는 걸고 거기서 소통하면서 항상 그렇게 일과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2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수화를 하시는군요. 일찍 일어나는 제가 피곤한데 피곤해 보이진 않으십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지역민들 좀 소통하세요? 저는 이제 지역의 행사하고 제가 이제 모임이 좀 많아요. 모임 한 40개 되는데 그 모임 관리하고 이렇게 지인들 만나고 하면서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행사장 가면서 틈틈이 지역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구가 이제 권선구예요. 근데 권선구 현안을 딱 보니까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서울대학교 그 농생명과학대학 부지가 벌써 거의 10수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냥 산책로로 지금 뭐 운영되고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도에서 발표한 게 1268억을 경기관광공사에다 현물 출자를 해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관광지로 만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관광지로.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5월 달에 뭐 착공한다는 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어차피 그 부지가 경기도 거지만은 그 어차피 있는 데가 수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10년 넘게 그 방치되면서 그 서둔동 지민들이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또 거기 부지를 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나무들,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관리만 잘하면. 수원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그거를 기본 계획을 어느 정도 용역 줘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 수원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바람직한 대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지역구가 또 겹치시니까 또 두 분께서 관리 감독을 또 철저히 또 하시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나. 그리고 또 역시 뭐 그쪽도 서수원권 개발 또 그쪽에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활기가 또 뛰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권선구 하면은 최근에 군 공항 이전 이게 또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행장 이전 특별법 통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국방부를 찾아가서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국방부에서 이전 계획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어떤 이전 계획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해 입은 우리 수원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발전해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비행장 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수원 시민뿐 아니라 뭐 화성시, 오산시 등등등 지금 경기도가 초집중하고 있는 제일 관심이 있는 건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정말 이것만은 좀 해결하고 싶다. 뭐 당장 이건 정말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기 서수원이 네. 수원에서 4개구 중에서 제일 넓고요. 또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2019년도에 연장선이라 오기로 돼 있었는데 전에는 BC가 1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작년에 조사한 거는 BC가 1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못 오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서수원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서수원 사람들은 네네네. 주민들은 넘어와야 되는 거죠. 병을 예. 넘어와야 돼요. 충분히 입지 조건은 되는데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네. 또 그다음에 또 수인선이 지하가 됐어요. 이거 어렵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가 됐는데 그거를 정말 그 지상 수인선이 지하가 됐으니까 지상에 아름답게 꾸몄고 그동안 그 평동에서 비행기 소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낙후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쪽이 또 철도 부지다 보니까 항상 묶여 있었어요. 그 저기 양옆에가.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지하 댐으로 해서 그 상부 부분을 정말 그 공원화,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잘 발전시켜서 평동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번에 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화성의 화장장 장례식장 그 문제가 또 대두됐는데 금호동이 신분당선도 이제 오리무중됐죠. 그다음에 종합병원도 안 되지 여러 가지 안 되는데 그나마 거기가 공기가 맑아요. 그래서 공기 맑아서 좋아했는데 한 2.6km에 또 화장장 생긴다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금 막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함재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수원가로 정말 개발 문제가 현안으로 좀 닥쳐오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머리 아프시고. 자, 이어서 우리 김홍현 의원이 지역구는 수원시 8달구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춘봉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특히 이제 우리 팔달구가 자연불악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동, 매교동, 매산동, 고동동 있죠. 근데 주로 자연불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치안 수요가 상당히 급격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취약 지역에 방범 순찰 활동을 강화를 하는데 관과 민과 경찰이 합동으로 순찰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형 방범 CC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죄 예방 캠페인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정기적으로 뭐 순찰도 해야 되고 방법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수원의 외국인들이 지금 4만 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만여 명으로. 그 중에 절반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그 중에 또 반이 또 우리 조선족 교포라고 해서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사실 그분들이 사실 한국에 와서 수원에 와서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죠. 사회적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담반을 좀 구성을 해서 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문화 각종 기술 교육도 좀 시켜서 정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한국에서 일련의 이러한 사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 외에도 어떤 구도심이니까 물론 뭐 개발만이 이게 100%는 아니지만 개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뭐 대책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등동이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지금 18년도까지 추진하는 걸 돼 있는데 그냥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매산동도 지난번에 아마 도시계획 사업이 아마 취소가 아마 돼가지고 지금 새로운 수원형 르네상스 사업, 마을 만들기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 매산동에 어떤 새로운 또 동력이 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진흥청도 부지가 이제 전주로 내려갔죠. 그 부지 내에
지금 여러 가지 뭐 R&D 연구시설이라든가 농업 역사 문학 박물관, 이제 이런 체험관 이런 것들 이제 건립을 하는데 이러한 그 계획들이 어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군은 서수원 개발, 또 우리 또 팔달군은 어떤 구도심의 어떤 캠페인과 또 구도심 개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또 주목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의견 좀 나누시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우리 의원님 임기 중에 꼭 한번 해결하고 싶은 지역구 현안이 또 있으시면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전통시장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시설이나 환경으로 봐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상인연합회 우리 회원님들과 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수원시와 우리 경기도 함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어떤 이런 시설들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현대화된 시설 바꿔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수원의 그 4개구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우리 팔달구만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팔달구 노인복지예산이 그 남수동에 현재 한 137억 예산을 들여서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노인회관도 우리 팔달구가 이 구도심권에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없어서 현재 지금 노인회관도 19억을 들여서 그 옆에다 짓고 있는데 반드시 그것이 내년도까지 건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가 지원을 하고요. 중요한 사업이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숙지산에는 숙지 다산 청소년 도서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내년도 그것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수원권의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다산 도서관이 어떤 그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하고 또 우리 그 종일 말씀하시고 매산동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역전시장 로데오 거리 젊은이들의 거리인데. 거기가 그래도 많은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사업이 많은데 특히 거기 주차장이 아주 가장 취약합니다. 주차를 거의 못하죠. 주차장을 할 데가 없고 화장실하고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취약한데 역시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돈입니다. 예산인데 이거를 저희가 우리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 이것도 저희 꼭 제가 임기 내 또 앞으로라도 계속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 아유 뭐 숙제가 너무 많네요. 아유 좀 새벽 6시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재선 의원이시라 그런지 누구보다 의정 활동에 대한 열의와 노하우가 굉장히 뜨겁고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우리 김 의원님부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팔달구민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해는 청량의 해처럼 우리 서민들이 좀 더 넉넉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부지런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사 선거 때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말은 열심히 의정 활동하라는 뜻으로 알고 처음과 끝이 같은 그다음에 한결같은 박대인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팔달구 지역구로 두신 두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두 지역이 정말 현안도 많고 좀 숙제가 많네요. 더 고생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더 편하다는 거 잊지 말고 꼭 기본을 지키시면서 열심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짠 해야죠? 술은 아니지만 짠 고맙습니다.